네, 이어서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모시고 백신에 대한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 보도를 드렸는데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이 백신 인권 행동이 전현직 질병청장 그리고 식약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백신 인권 행동 대표인 충북대 의과대학 손현준 교수는 백신이나 방역 패스 무용론을 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그간 방역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처음 유입된 것이 이름은 코로나19지만 2020년 1월 20일입니다. 지난 2년 5개월 동안 방역은 전체적으로는 합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 가지 역학조사라든지 격리, 조기 치료 등 여러 방역 상황들은 아주 잘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서 누적 사망자가 24,4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사망률은 0.13%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합격점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올해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는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지금 상황은 1,800만 명 이상이 감염되면서 또 3차 접종 완료자가 65% 이상 됨으로 해서 거의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었고 지금은 엔데믹으로 가는 풍토평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쉬웠던 분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처음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고요. 또 무리하게 청소년한테까지 백신 접종을 한다는 이런 주장들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데에 대한 반발이 많이 있었고 결국은 법적으로도 소송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일부 인용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올해 초부터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하면서 방역 통제가 상당히 완화되는 방향으로 감으로 해갖고서 결과적으로는 1,800명 이상이 감염이 되면서 면역이 생기긴 했지만 실제로 이때 중환자로 가거나 혹은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방역 자체는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예방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지난달에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좀 증상을 심하게 앓았는데요. 이제 이후에도 좀 후유증이 좀 개인적으로 계속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이른바 롱 코비드라고 해서 장기적인 코로나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좀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좀 방역 당국 대처라든지 향후 보완해야 될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롱 코비드라는 것은 예상되었던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늦게 유행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유행이 되었고 약 1,8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면서 완치되고 또 후유증이 생기는 사람도 약 20%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질병이 아주 가벼운 질병으로부터 심각한 질병까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롱코비드와 다른 악성 질환과의 구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롱코비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뭐 호흡기계의 암이었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의 분류가 상당히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좀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한 10,000명 정도의 이 증상을 분류를 하고 또 그 각각의 질환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즉 이비인후과, 뭐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정신과 등 소아과 뭐 각과에서 협진을 통해서 적어도 대학병원급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협진을 함으로 해서 이러한 질병 분류와 또 치료 지침 같은 것들을 잘 마련을 해서 일반 병의원급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또 이 롱코비드가 아닌 다른 중증 질환과의 여러 가지 연관성이라든지 혹은 구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롱코비드가 생겼을 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질환을 앓게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혹은 치료비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이 보완책도 지금으로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사실은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에서 환자 수는 하루에 10,000명 이하로 발생을 하고 있지만 롱 코비드라는 장기적인 후유증의 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녹화일 기준 이 코로나 확진자 일주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가 이제 내일 결정이 되는데요. 얼마 전 정부가 이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해서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합의라고 함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 사회적 합의라 하면은 우선 우리 일상적인 생활 방역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아프면은 과연 집에서 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즉 직장을 결근하고 혹은 학교를 결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 없이 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때 이제 이것들이 제도적 보완하고 일반적인 의식의 변화, 이 사회적 문화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꼭 코로나19가 아니라 할지라도 7월 중에 상병수당, 즉 아프면은 60% 정도의 급여를 유급휴가를 받는 시범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생활방역이라고 하면은 호흡기 증상이 있었을 때 바로 진단을 받고 바로 쉴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제도적인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자발적으로 접촉을 자제함으로 해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또 이런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합의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개인적으로 교수님께서는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지금 방역 통제 중에서는 뭐 입국자를 제외하고서는 7일간의 격리 의무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7일간의 격리 의무를 그것을 권고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아마 이번 금요일 즉 17일 날 이것이 발표되고 아마 시행되는 것은 20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이 권고로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권고로 바꿨을 때의 장점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호흡기 증상이 있었을 때에 진단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이유가 의무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실제로 그것을 권고로 바꿀 수 있다면은 사실은 자발적으로 진단을 받고 자발적으로 휴식을 하는 집에서 쉬면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지역사회에 이 아픈 사람들이 담임으로 해서 지역사회 유행의 확산이 될 가능성도 또한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유행 상황을 전부 고려한다면은 아마 그 유행의 증감은 있을지언정 의료 체제에 부담이 갈 만한 그런 수준의 유행의 재확산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결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당국의 결정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유행의 상황만으로 본다면은 지금 10,00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것이 오미크론 유행 이전에 10,000명하고는 상당히 다른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환자 수도 100명 이하고 사망자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면역도가 지금 최고조인 상황이기 때문에 즉 1,800만 명 이상이 감염되어서 자연 면역을 획득하였고 또 65% 이상이 적어도 3차 접종까지 맞았기 때문에 인공 면역 상태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돌파 감염이나 또는 재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증상 자체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 의료 체제에 부담이 가는 그런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은 이 권고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적당한 시점이라고는 봅니다만은 여러 가지 고려 상황을 보고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시기가 아니라 한 4주 정도 더 연기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일시적으로 아마 7일 격리 의무를 5일 정도로 줄이는 방법 또는 대상을 좀 축소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 국민들과 방역당국 모두가 좀 향후 지켜나가야 될 행동 혹은 또 이제 정책 등에는 뭐가 있고 또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지금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확진자 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우리 국민의 면역도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여러 가지 방역 수칙들도 다 완화가 되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입국할 때의 그 진단검사 즉 48시간 이내에 음성진단서와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 진단을 하는 것만 남아있고 우리 사회에서는 7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실외 마스크도 해제가 되었고 실내 마스크만 의무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거의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변이주라든지 또는 계절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재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서 지금의 이 생활 방역을 계속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꼭 코로나 또는 원숭이 두창이 아니라 할지라도 새로운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은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생활 방역들, 특히 중요한 것은 손 씻기 잘하는 것, 또 어떤 호흡기 전염병이 돌 때에는 마스크 잘 쓰는 것, 또 가능한 한 그런 시기에는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고, 우리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도 지금은 중환자실이라든지 입원병실을 많이 줄여놓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 질병들에 대한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입원실을 이 감염병을 위한 전용 입원실 또는 중환자실을 확보하는 것을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어 태세를 갖추고, 또 여러 가지 예방 백신에 대해서도 바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 같은 것들을 계속 지속해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의료 체제뿐만 아니라 이런 감염병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좀 더 힘을 쓰므로 해서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의료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의학적인 이런 수준을 높이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